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면은 수도 시설이 얼어붙어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수도시설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지만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응급처치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면 오히려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먼저 이렇게 녹여야지 배관이나 계량기의 이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물 대신 헤어드라이기에 약한 바람으로 녹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 계량기가 깨져서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는 우선 밸브를 잠근 후에 수도 사업소에 신고하셔서 배관을 교체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국번 없이 12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헌옷 같은 보온재를 계량기 앞 내부에 채워 넣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추위가 좀 누그러질지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벌써 나흘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안과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은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고요. 대전은 영하 8.2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대전 2도, 계룡 3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도, 공주 2도, 대전 2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2도, 보령 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며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역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날이 많이 추우면 달갑지는 않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추워서 좋은 게 있습니다. 이 겨울철 별미, 이 추울 때 먹어야 그 맛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호호 불어먹는 그 호빵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돌려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호빵. 또 호호 불어 먹는 것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고구마 아니겠어요? 고구마. 네. 예. 이 고구마에는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찌거나 구워도 그 성분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가 막 해서 호호 불어서 주시는 김치전도 너무 생각이 나고요. 동지팥죽부터 호박죽까지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있는데 네.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겨울 별미를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호호 불어 먹어요. 겨울 간식 열전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겨울 간식 중에 굳이 호호 불지 않아도 그럼요. 저 네. 같으면 요즘에 동치미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맛있죠. 겨울 동치미. 화가 많은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잘할게요. 네. 이렇게 호호 불지 않아도 되는 겨울 간식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별미 간식하면 네. 붕어빵이 먼저 떠올라요. 붕어빵. 제가 저희 동네 근처에 단골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요. 갓 구워진 그 붕어빵을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 달달하고 고소한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 앙금 있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 겨울 추위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요즘 붕어빵은 슈크림 맛부터 피자 맛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붕어빵 하나 먹으면서 좀 산책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날따라 와유에서는 나홀로 가기 좋은 여행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펼쳐진 자연 속에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세종시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도 만나보고 국내 최초 도시명 수목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종시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찬바람에 코끝이 시린 겨울날 가슴 가득 설렘을 안고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도심 속에 펼쳐진 자연 속에서 고즈넉함과 찬란함까지 다채로운 멋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목적지는 세종입니다. 이 세종으로 아주 특별한 나홀로 기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행복 도시답게 곳곳에 멋진 명소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떤 곳일지 빨리 가보시죠. 세종시 북앙면 작은 마을에 멋진 고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종 홍판서 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만 이 마을에서 역사 속으로 네. 시간을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50년 역사가 살아있는 북앙 홍판서댁입니다. 1866년 홍순영 판서가 지은 고택은 이 일대에서는 드문 미음자형 평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니까요.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독특해요. 잘 보셨네. 그렇습니다. 미음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에서는 아주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통풍이 잘 돼가지고 아주 시원하고요. 또 겨울에는 또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또 밀폐가 돼가지고 아주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이 네, 판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장관이라는 이제 직책인데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귀족 정치를 추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홍순영 판서에게 남작이라는 그런 직분을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주고자 했으나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아주 치조가 높으신 판서님이십니다. 안채 대청에 적힌 상량문을 통해 건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으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옥이었습니다. 이야. 이 안에서 또 보는 마당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예, 다르죠. 아주 아늑하고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또 이제 향나무가 이렇게 자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예, 이게 효도 효자, 끈승자, 효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방 마님께서 이렇게 자꾸 어디서 오셨어? 다들 어디 있느냐? 어서 안으로 모셔라. 안으로 모셔라. 손님 오셨다. 돌쇠야 어디에 갔느냐? 아무도 없느냐? 세월의 흔적 속에서 옛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이 집안 가득 느껴졌는데요. 새벽이 되면 이제 정한수를 떠다가 이제 치성하면서 집안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면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빌었던 그런 장독대이기도 합니다. 150여 년의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잘 보존돼 있는 홍판서 고택을 보면서 다시금 한옥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전통 흘릴 때 올리는 그 가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조선시대에 생활했던 이런 곳을 둘러보니까 예. 정말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 속에서 이런 150년 역사가 흐르는 이 고택에서 그 홍순영 판서의 지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찾은 이곳은 한겨울에도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는 국내 최초의 도시명 수목원이자 국내 최대 사계절 온실을 갖춘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게 규모가 정말 커요. 네, 이곳 국립세종수목원은 65헥타르.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성인 축구장에 90개의 크기에 달하는 면적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주재원 통해서 2,20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계절이 겨울인데 식물들이 다 겨울잠 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계절 온실이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우와, 진짜 크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자랑, 사계절 전시 온실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지중해 온실부터 열대우림을 재현해 놓은 열대온실과 특별 전시 온실까지 총 660여 종의 식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옷을 좀 얇게 입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진짜 열대 기후네요. 네, 맞아요. 열대 기후가 바로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온 다습한 특징, 그 기후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오셨을 때 보신 것처럼 꽃들도 화려하고 광택을 가진 큰 잎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정글 속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열대 온실에서는 열대우림의 웅장한 폭포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정글 속에 들어온 듯 큰 식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마다 열매가 맺혀 있네요. 네, 이게 파파야 나무인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파파야 과일을 맛보고 이건 신의 과일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달콤한 맛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파야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어요. 이야, 아니 그냥 식물들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열대 기후에 열매까지 눈앞에서 보이네요. 네, 파인애플도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어디 매달려 있어요? 파인애플은 위쪽이 아니라 밑에 땅 속에서부터 자랍니다. 아, 저기. 네, 밑에 땅에 열린 파인애플 보이시죠? 네. 특별 전시 온실은 지난 4일 겨울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산타 클로스 is coming to town. 바로 12월의 축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상상의 정원에는 겨울꽃을 대표하는 포인세티아와 시클라멘, 그리고 대형 트리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아니 방울이며 불빛이며 트리까지 진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이곳에서 만끽하고 가는데요. 네, 그래서 구상나무에 꾸며진 트리랑 양쪽에 포인세티아 나무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너무 예쁜데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와, 예쁘다. 날개처럼. 알록달록 화려하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찰칵 사진 한 장으로 추억을 남겨보는데요. 한겨울의 다양한 꽃들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핀 겨울꽃들을 보며 행복함으로 가득 충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식물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를 보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 특별전시온실은 2월 28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시간별 사전 예약제로 주중 주말에 예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추운 겨울에도 싱그러운 식물들과 또 따뜻한 연말 분위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느껴보세요.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복한 세종의 멋을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이 겨울 풍요로운 행복을 세종에서 찾았습니다. 네, 이 국립세종수목원이 개관했다는 거 익히 알고 있었는데 네. 아직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네. 이 축구장 90개 크기라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여유롭게 거닐기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전시 온실은 정말 일단 따뜻해서 너무 좋았고요. 열대우림을 봤을 때는 그 폭포도 굉장히 웅장했고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마치 제가 해외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더라고요. 네. 전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 전시혼실은 내년 2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회당 180명씩 총 7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셔야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12월까지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신데요. 내년에 1월에는 유료로 전환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또 그 세종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홍판서댁의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여행을 혼자 가기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거든요. 네. 근데 미음자형 가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당이 굉장히 고즈넉한 것뿐만 아니라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네, 정말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름에는 바람이 통해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만큼 따뜻한 구조라고 합니다. 또 돌아보면서 홍판서의 그런 지조와 절개, 지혜로운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고택과 수목원의 공통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로 떠나는 나홀로 여행 소식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5문제 재밌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으로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이나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막, 2번 정글, 3번 사바나. 네. 앞서 날 따라 와유에서 이 작은 이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뭐 타잔도 떠오르고 타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많이들 그렇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나가는 순간 사회는 네, 이거다. 이거다. 비유하기도 하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이것 숲을 지나서 가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죠. 네.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정글입니다. 정글은 일반적으로 열대우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적도 인근의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대량의 수목이 밀집돼 생식하는 지역으로 산소의 발생량이 많아 산소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국립세종수목원의 작은 정글, 열대 온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뭐 커다란 정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가까이에서 정글을 느껴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피부 질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피부에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다가 그 위에 하얀 비늘 같은 인설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데요. 주로 팔꿈치나 무릎, 손과 발,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건선, 2번 습진, 3번 대상포진. 네. 이 질환은 건성 피부염하고는 전혀 다른 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왠지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이게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염이다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건성 피부염하고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그래요. 건성 피부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예, 건성 피부염하고는 전혀 다른. 네, 힌트 잘 들으셨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건선입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과 판으로 주로 구성된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인데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조함이나 피부 손상을 막고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또 술과 담배를 멀리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고요. 스포츠 관련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골프에서 기준 타수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공을 집어넣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홀인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홀인원을 하게 되면 뭐 밥을 살 정도로 대단한 일인데 겨우 한타 적은 거 가지고 홀인원이라고 말을 할지. 밥은 안 사는다는 거죠? 한타 그렇죠. 적은 걸로? 한타 적은 걸로는 밥을 못 사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어서 네, 한타 적은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자, O일지 X일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1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1타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골프 용어는 버디라고 합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끝난 올해 마지막 골프 메이저 대회죠. US 여자 오픈에서 우리나라의 김아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더 극적이었던 게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3홀 연속 버디로 역전승을 거둬서 우승을 거머쥐었거든요. 네. 자랑스러운 오. 우리나라의 김아림 선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뿌리 식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모양뿐 아니라 크기와 무게도 제각각이라 뚱딴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뿌리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토란, 2번 연근, 3번 돼지 감자. 네, 뚱딴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보기 앞에 뚱자를 한번 붙여보면 네네. 뭐랄까 좀 더 익숙하고 귀여운 단어가 있거든요. 뭐 뚱토란, 뚱연근, 뚱돼지 감자. 뭔가 좀 쏙쏙 들어오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좀 네. 통통하고 뚱뚱한 그런 돼지라는 동물이랑도 잘 어울리는 네. 것 같고요. 자, 어떤 뿌리 식물인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땅속 줄기는 감자 모양인데요. 덩이 줄기는 연하고 단맛이 있어 주로 일반 채소처럼 익혀 먹으며 증류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돼지의 먹이로 삼아서 돼지 감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돼지 감자에는 천연 인슐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삭하게 씹는 맛이 좋아서 생으로 먹어도 너무나 좋고요. 네. 또 조릴수록 단맛이 난다고 해서 뭐 조림이라든지 볶음 그리고 차로도 많이 마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어우, 네. 많이 조사하셨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아니함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두문불출, 2번 전전반측, 3번 부창부수. 네. 경림 씨는 평소에 네. 그 남편 자랑 예,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 친구들이 그래서 아유 팔불출 예,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얘기했겠어요.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랑 많이 합니다. 네, 팔불출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사랑꾼이시네요, 정말. 네. 힌트입니다. 아, 예. 이게 힌트요. 네. 네. 팔불출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두문불출입니다. 두문불출은 문을 막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집에서 은거하며 관직에 나가지 않거나 사회일을 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날 따라와요. 앞서 이윤주 리포터가 그 수목원과 네. 고택을 소개해 주셨는데 특히 네. 그 고택 있잖아요. 홍판서대 혼자 가기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살짝 혼자 갔을 때 뭐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은데 살짝 저 같은 경우에 겁이 많아서 좀 이렇게 무섭지 않을까 무섭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그렇지 해봤는데 않습니다. 예. 진짜 그 풍경이나 이런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늑하고 포근해서 혼자서도 정말 즐기기 좋고요. 또 예. 해설사 선생님의 해설을 같이 듣고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곁들이면 네. 더 좋겠군요. 워낙에 이제 따뜻한 고택이라서 아마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그런가요? 않으셔도 예. 됩니다. 네. 겁 많은 저만 그랬네요. 예. 자, 지금까지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호호 불어먹어요 겨울 간식 열전입니다. 뭐 호빵도 좋고요. 뭐 군고구마, 찐고구마 네. 너무 많잖아요. 좀 더, 예. 앞서 말씀하신 동치미도 생각이 나는데 네. 겨울철에 뭐 여행 가서 드셨던 음식도 예. 좋으니까 아까 꼭 뜨거운 음식 아니더라도 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겨울 별미 간식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위안을 주고 또 삶의 활력소를 찾는 합창단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연습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노래하며 행복과 위안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친구들. 소나무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쌀쌀한 겨울날 찾아간 여수의 한 중학교.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여수중학교와 문수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함께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28명의 학생들이 합창을 배운 지 어느덧 3년. 아이들에게 합창은 삶의 활력소이자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소중한 나의 무대라고 우리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고요.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은 중요한 활동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향도 좋고 또 문화적인 어떤 생활 영역 범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마스크가 이걸 가로막고 있지만 소리를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얘가 지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봐. 하나, 둘, 셋. 내가 울적하고. 처음엔 노래 부르는 걸 귀찮아하고 생소하게 느꼈다는 친구들. 이제는 합창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이렇게 어우러져 노래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신이 나져요. 재밌고요. 소리를 내서 재밌어요.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내 목을 내가 잘 관리했을 때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계속 좋은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기쁜 마음이 있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치료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 아들을 만나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낯설고 아이들도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로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며 함께 해온 시간들.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세련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고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자신감을 갖게 됐죠. 노래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하고 또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서보잖아요. 시민 합창대도 서보고 정기 연주회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대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보다 저희가 더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저희가 먼저 애들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이 된 것도 많고, 이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사랑 표현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따뜻함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합창 시간. 이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선생님은 지금 시기에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효민아,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적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 왜? 제목이라서? 지금과 상황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코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황적으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음악을 많이 듣고 하니까 음악을 접목해서 같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 걷고 친구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마스크 쓰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뭔가 한 가지가 추가된다는 건 얘네들한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도 음악 좋아요,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애들이 그냥 기특하고 대견하죠. 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교실. 소나무 합창단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 주역들이 만나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주를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관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계속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아이들이 또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영상을 남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노래해볼까? 취소된 연주회를 대신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 콘서트 꿈. 4차례의 촬영과 녹음을 거쳐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었고 당당히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다 기억이 남아요. 좋았어요. 재밌으니까 좋은 기분이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 아이들이 전하는 싱그러운 노래는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고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아이들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주는 시선을 즐기게 됐고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앞으로 또 어떤 영상을 만들까 선생님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매일 들어가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소중한 울타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 아름다운 노래는 내일도 변함없이 울려 퍼지겠죠. 소나무 합창단 파이팅입니다.
네, 노래의 힘은 역시 참 대단하죠. 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들려준 노래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네. 친구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걷고 이런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이죠. 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요.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소나무 합창단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위안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코너에서 이은주 리포터가 나홀로 여행지 세종시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자, 이번에도 호젓한 여행지를 찾아 경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어느 곳이든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신라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서출지로 함께 떠나보시죠. 남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연못 서출지. 신라의 왕을 구했다는 설화 한 대목과 오래전 지어진 정자가 남아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주무관과 함께 서출지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서출지 사진으로는 많이 봤었는데요. 여름에는 연꽃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도 유명한 명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좀 황량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봐서 또 익히 알고 있기도 했는데 서출지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출지 어떤 곳인가요? 서출지는 이제 편지가 나왔다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경유사 사근갑조에 보면 이제 소지마리간이 천천정이라는 정자에 행차했을 때 이제 쥐가 나타나서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까마귀의 자취를 잊어버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제 봉투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편지를 전하며 남긴 말.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요. 왕은 고민 끝에 편지를 열어보는데요. 편지 안에 쓰여있던 글귀는 검은고갑을 쏘아라. 후궁 처소에 있던 검은고갑을 쏜 뒤 열어보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후궁과 승려가 나왔고 왕은 닥쳐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곳이 이 서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까마귀, 쥐 그리고 돼지를 위해서 찰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오늘날까지 먹고 있는 찰밥의 유래도 이 설화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 때 찰밥도 먹잖아요. 그런 풍습이 이 서출지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갑자기 찰밥이 먹고 싶네요. 조선 중기에 편찬된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서는 금오산 동쪽 기슭에 작은 연못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곳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연못 서출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서출지 연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금 연못이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연꽃이 활짝 피고 이제 물이 많아서 여름에 오시면 아마 연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미 씨도 한번 와보세요. 네, 저도 여름에 와서 연꽃 꼭 구경해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근처에 특별한 문화재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연못 하나가 경주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서출지 관련 설화에 이제 승려가 왕실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당시 왕실에 이제 스님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제 왕실에서 불교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이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불교의 이제 공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출지가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연못과 함께 있는 작은 정자 이호당인데요. 이 건물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서출지가 크지 않아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이곳 정자가 서출지의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출지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건물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서출지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낄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자도 신라 시대 때부터 지어진 거겠죠? 안타깝게도 조선 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1664년에 이제 임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호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제 기록으로는 객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객당은 이제 손님을 위한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풍류가 있는 곳에 시가 있는 법. 조선시대 학자 성여신은 이곳을 찾아 서출지의 설화를 담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워진 날씨, 이른 아침부터 서출지의 역사와 풍경을 소개하느라 고생한 윤수빈 아나운서. 이제 슬슬 한계가 왔나요? 경치는 참 좋긴 한데 감독님, 네? 좀 춥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분량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밖에 오래 있으면 좀 요즘 추운데 좀 따뜻한 곳에서 경치 바라보면서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서출지 뷰를 볼 수 있는 카페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디 있어요? 감독님 바로 뒤에. 저 뒤에요? 뒤에. 서출지 바로 뒤쪽에 이호당만큼이나 아름답게 자리한 한옥 한 채. 창문 너머로 서출지가 딱 보이는 뷰 맛집 카페입니다. 경주에 한옥 카페가 많지만 이렇게 독특한 뷰를 가진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제가 아까 서출지 보고 왔잖아요. 서출지와 한옥 카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서 그 느낌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몸 좀 녹이면서 차 한잔 할게요. 사장님, 저 따뜻한 차 한잔 주실래요? 남산 아래 서출지의 풍경을 닮은 한옥 카페. 경주 남산동 여행에 향기와 여유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수빈픽, 멋진 서출지 여행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만나는 경주, 오늘 서출지 어떠셨나요?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추워질 때쯤 한옥 카페에서 쉬어가면서 경주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계절마다 제각각의 매력을 선사하는 곳. 올겨울 남산동 서출지와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은 좀 황량한 풍경이지만 네. 오히려 그래서 더 여유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정월 대보름에 찰밥을 먹는 풍습이 유래된 곳이니까 네.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서출지 바로 앞에 이렇게 예쁜 한옥 카페가 있으니까 눈 내리는 겨울철에는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로운 경주의 풍경 만나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매서운 한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입니다. 여전히 천안과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요. 대전은 영하 7.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대전 2도, 계룡 3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계속해서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1도, 공주 2도, 대전 2도, 논산 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2도, 보령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위가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며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호호 불어먹어요. 겨울 간식 열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겨울하면 역시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요즘에는 붕어빵도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많아졌습니다. 네. 팥, 슈크림, 매운 붕어빵 등등. 두 분은 어떤 붕어빵이 좋은가요? 저는 팥. 예. 저는 슈크림을 좋아하는데 매운 붕어빵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8353번님, 추운 겨울 아내가 직접 끓여준 삼계탕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호호 불어서 국물까지 마시면 하루 종일 든든해요. 아내가 직접 끓여준 와, 삼계탕 네. 최고죠. 0587번님, 군고구마와 겉절이 김치. 와.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구워서 김치를 올려 먹으면 우리 가족의 겨울 간식거리로 충분합니다. 와, 너무 맛있겠네요. 먹음직스럽네요. 네. 예. 8304번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주전부리가 한가득. 고구마는 물론이고 먹고 싶어 끓인 팥죽에 찐빵 그리고 귤까지. 밥 대신 먹고 간식으로도 먹으면서 올겨울 잘 지내보려 합니다. 네. 든든하네요. 겨울 간식도 코스로 드시는 것 네. 같아요. 9801번님, 와.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 가족은 홍게를 쪄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뜨거울 때 호호 불면서 먹을 때가 최고죠.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석화까지 야. 곁들이니까 일품입니다. 와, 저도 초대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자랑해 주셨어요. 8114번님, 우리 집 겨울철 별미는 엄마가 쪄주신 호박 설기떡입니다. 쌀가루에 늙은 호박과 콩팥, 건포도 등을 넣고 찜기에서 푹 찌면 소박한 맛이지만 정말 맛있어요. 엄마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사랑해요. 네, 그 소박한 맛 저희도 네. 느껴보고 싶네요. 예. 6693번님, 우리 집 겨울철 최고의 간식 포항 과메기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먹어야 더 맛있는 과메기. 배추에 각종 채소에 싸서 먹으면 행복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와. 과메기, 저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네. 3543번님, 겨울 간식하면 역시 고구마.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달고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 먹으면 꿀맛이랍니다. 하나입니다. 예. 8855번님, 옛날에 자주 쪄서 먹곤 했던 추억이 있어서 겨울만 되면 팥 호빵을 쪄서 지금도 자주 먹습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 맛이 나오지만 저는 역시 단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단팥. 와, 예. 팥이 질리네요. 그래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3282번님, 겨울철에는 쌀엿도 좋아요. 추워서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겨울 초에 구입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먹습니다. 쌀엿. 네. 예. 자, 이렇게 겨울철 간식거리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먹을거리들이 많네요. 예, 보다 겨울에도. 보니까 너무 배고파지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보여주셨는데요.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공연을 만나봅니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밴드 등 여러 장르의 음악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콘서트와 한류 문화대상을 수상한 연극 뷰티풀 라이프까지 내일 아침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건강톡톡에서는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겨울철 빙판길에 많이 넘어져서 네. 골절이 생기곤 하는데 이 골절이 낙상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척추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골절의 다양한 원인부터 골절과 골다공증의 관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